피디님, 제가 이거 한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했습니까? 이거를 정말 어떻게든 안 하시려고 했지만 10번 넘게 쪼르셨죠? 네. 제가 안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는 절대 시의성 있는 건 안 만들겠다. 10년 지나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만 만들겠다 다짐했던 게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정치 얘기가 거의 반 이상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의사가 사실 그런 정치 이야기, 뭐 음모론 이런 걸 다룰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고,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세 번째는 어차피 뭔 말을 해도 안 믿으실 분들은 안 믿으실 거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는데, 피디님이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너무나 많이 부탁을 하셨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꼭 피디님이 뭐 부탁해서 하는 게 물론 90% 이상이 맞긴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소금물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부터 안 했어야 되고, 소금물을 하면은 버터를 할 수밖에 없고, 버터를 하면 이것도 결자 해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하기로 한 이상 단 하나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정말 완벽하게 조사해서 오늘 제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닥터 딩요가 말아주는 음모론, 오늘 식품산업로비와 미국 시기지침 DGA 2025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데카스 닥터입니다. 자, 지난 1월 7일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미국 농무부 장관께서 DGA 미국 시기지침을 발표를 하셨어요. 미국 시기지침이라는 게 원래 5년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할 때가 됐고, 이거는 원래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농무부 산하긴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는 건데, 여기 미국 시기지침에 김치 이야기가 나와서 뭐 거의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김치로 도배가 돼 있고, 뭐랄까 이런 역피라미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룬 언론은 없었던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DGA 미국 시기지침이라는 거는 이 두 분이 원래 결정하시는 게 맞고, 이분은 원래 상관이 없어요. FDA 국장님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FDA랑 이 DGA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그냥 나온 거예요. 상관없는데 그냥 나오신 겁니다. 왜냐면 이 분들이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분은 의사지만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시고, FDA 국장이 이제 미국 시기지침 발표하는 자리에 나와 있으면 이게 구색이 좋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나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FDA랑 미국 시기지침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뭐 오늘 제가 굉장히 집중 탐구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뒤에 또 약간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사실 이제 먼저 그 충격을 안겨주었던 역피라미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2025 버전 역피라미드 지침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전에는 이제 피라미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피라미드 시기 지침도 얘도 이거 미국 시기 지침이에요. 자기들 지침입니다. 요거 발표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불과 뭐 한 달 전까지 이 지침을 썼다는 거죠. 백악관에서 원래.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요번에 이게 잘못됐다면서 업고 이렇게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역피라미드 시기지침 자세히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게 물론 이제 거의 반 이상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차 있는 건 맞긴 맞아요. 진짜 식품을 먹어라, 뭐 초가공 식품을 피해라, 그런 내용 맞는데, 그런 맞는 말 빼고 소위 말해서 정말 이번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 좀 쟁점이 있는 거 6가지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 대신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라. 그다음에 적색육은 이제 최소로 먹으라는 거에서 최대로 먹어라. 그래서 이제 역피라미드가 된 거죠. 최상단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식물성 지방, 그러니까 식용유 대신에 버터와 소기름을 먹어라. 요게 이제 가장 쟁점이죠. 제가 이제 지금 수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그 문구가 되겠고, 그다음에 저지방 유제품 대신에 전지 유제품을 먹어라. 근데 여기서 보면 또 포화지방을 본인 칼로리의 10% 이내로 제한해라는 문구가 또 들어있어요. 이 문구를 소위 말해서 이거는 못 뺀 거죠. 못 뺐는데, 이거를 지키면 사실 여기서 보시면 뭐 적색육을 최대한 많이 먹어라, 소기름, 버터를 먹어라, 전지 유제품을 먹으라는 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모순입니다, 지금. 이거는 10% 이내로 포화지방을 줄여라는 문구를 못 뺀 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먹고 이것도 지키고는 모순이라는 거는 압니다. 바보 행세를 하는 거거나 아니면 못 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설명드렸지만, 이거를 이번에 소기름을 먹어라, 뭐 적색률 최대로 먹어라, 단백질을 뭐 2배로 늘려라, 이런 거에 지침을 내면서 본인들도 이제 근거를 달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읽어봐도 포화지방 10%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 그거를 왜 살려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 10% 이내로 제한하라는 걸 못 뺐나 아니면 살려놨나 그건 인정했나 그걸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보고서를 찾아봐도 뭐 답변이 있길 바라는데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뭐 이거는 AI한테 받은 추측 답변입니다. 이것마저 빼기는 그랬다는 추측을 AI가 하고 있고 그 추측 말고는 설명이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버터 먹어라, 소기름 먹어라, 뭐 전지 유제품 먹으라는 거랑 포화지방 10% 이내로 줄여라는 모순이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포화지방 10% 이내로 줄여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서에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왜 넣어놨냐? 그 해설이 없어요. 아무리 보고서를 찾아봐도. AI가 내놓은 추측 답변은 이것마저 빼면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AI는 답변을 했고 저는 그것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기 안에서 모순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게 이제 단백질을 원래 체중 킬로그램 0.8이었는데 2배로 1.6g으로 먹어라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역피라미드가 또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6번째 되게 깨알 같은 건데 원래 이제 지난 식이지침까지는 남자는 술 하루에 2잔 이하, 여자는 하루에 1잔 이하로 줄여라는 그 구체적인 잔수가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빼버렸어요. 그냥 뭐 적게 마셔라 이렇게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날 이제 요분이 발표를 하셔서 요분도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술은 안 마시는 게 최고는 맞는데 그래도 알코올은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은 의사로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오늘 주제는 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번 백악관에서 케네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노무부 장관이 발표한 이 2025 미국 식이지침에 좋은 내용이 많아요. 되게 맞는 말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 음식을 먹어라, 뭐 초강식품을 피해라, 뭐 가짜 음식은 먹지 마라, 뭐 그 다음에 뭐 발효식품 먹어라, 뭐 김치 얘기도 나오고 소위 말해서 항상 이런 거의 문제점은 맞는 말하고 아닌 말을 섞어 놓으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에 이제 트로이 목마로 해가지고 적색육하고 전지 유제품하고 버터를 끼워 넣은 거죠. 이 애들이 이제 진짜 음식이라는 트로이 목마를 타고 이렇게 은근히 들어온 겁니다. 요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게 잘못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음식을 먹어야죠. 당연히 초강식품 뭐 어떤 의사가 그걸 권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닌 거고 그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이 미국 식이지침은 이렇게 이전 버전 쭉 5년마다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다 있습니다. 원래 이게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식이지침이고 재밌는 거는 이 미국 식이지침 DGA를 미국 원래 그냥 평 국민들은 그 지침을 잘 지키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는 이 식이지침이 백악관 지침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침일 때도 이렇게 안 먹었다는 거죠. 이미 소고기, 적색육, 단백질을 엄청나게 먹어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진짜 조금 먹으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이 직전, 바로 뭐 작년까지의 지침상으로는 단백질을 계산해 보면은 남자는 하루에 56g, 여자는 46g까지만 먹도록 돼 있어요. 직전까지 원래 지침상으로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먹고 있냐? 미국인들이 하루에 남자는 102g, 여자는 70g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미 먹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식이 지침상으로만이라도 정말 뭐랄까 좀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랄까 이렇게 조금 드세요라고 지침이라도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원래 먹던 대로 드세요라는 지침이 됐다는 거죠. 단백질 이미 그렇게 먹고 있고 적색육은 뭐 미국 식이 지침은 아니지만 이제 행성식단이라고 뭐 유럽이나 캐나다 쪽에서는 거의 지침으로 다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주일에 100g만 드세요. 정말 저는 그거는 또 반대로 역으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행성식단, 뭐 친환경식단 이런 걸로 하면은 일주일에 적색육 100g인데 미국인은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100g, 하루에 남녀 합쳐서 총 적색육을 하루에 105g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지침이 발표됐다고 해서 막 미국인들의 식생활이 엄청나게 바뀌고 그럴 건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이 식이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해서 나랏밥을 먹는 사람들, 군인급식, 학교급식, 그 다음에 저소득층 영양 프로그램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이분들 식단은 이제 혁혁히 바뀌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애들이 이제 요런 식단을 먹다가 요런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애들 급식에 이제 소고기 버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번 DJ 2025의 파급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미국 식이지침을 어떻게 쓰는가 이 미국 식이지침위원회가 있습니다.
커미티 리포트라고 해서 이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 된 20명 정도 보통 구성이 되는 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분들은 그래도 나름 독립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농무부랑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DJ를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건복지부랑 농무부가 이 위원회도 사실 임명할 권한이 있고 또 관리도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내치기도 하고, 이분들이 뭐 그래도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지만 이 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도 보건복지부랑 농무부에서 또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하니까 이게 뭐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위원회 연구하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땅땅땅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농무부 백악관에서 이걸 찍어줘야 발표 5년마다 이렇게 되는 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번에 2025 DGA를 만들기 위한 그 DGAC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보고서가 있겠죠. 거기서는 사실 이렇게 원래대로 그냥 여태까지 미국 시기 지침 그대로 그냥 정 피라미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20분의 독립적인 위원님들께서 2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제출했는데, 이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정반대로 180도 바뀌어서 이렇게 역피라미드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아까 본 6개 쟁점, 요 파란 게 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물성을 먹자고 제출했는데 동물성이 완전히 정반대로 나와버렸고, 뭐 적성님 적게 먹자고 했는데 뭐 제일 많이 먹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위원회는 원래대로 제출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거를 과학적 검토를 하더라도 정치적 필터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지침이라는 거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번에 DGAC 20명으로 구성된 2년간 연구해가지고 제출한 거를 여러분들 보도자료 뭐 영상 등으로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백악관에서 보건복지부랑 농무부에서, FDA는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뭐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 이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든 뭐 FDA 뭐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이념적 편향이다, 그냥 교리다, 돈에 찌들었다, 돈 받은 거다, 그런 이유로 그냥 버렸습니다. 그냥 버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받습니다. Scientific Foundation, 과학재단이라는 이런 새로운 보고서를, 여기는 이제 9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9분이 새로 고용하셨겠죠. 여기도 이제 의사 선생님 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로 쓴 보고서를 그냥 그대로 채택을 합니다. 그대로는 아니죠. 포화지방 10%는 못 뺐으니까. 어쨌든 거의 이제 이거를 반영해서 이거를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행정부에서 뭐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산업자본에 찌들었어, 돈을 받았어, 이거는 로비받은 잘못된 교리야, 과학이 아니야 라는 게 이유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로 이걸 버렸다면 이분들은 그러지 않아야겠죠. 그러면 오늘의 결론이 굉장히 간단하게 벌써 다 끝이 나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 9분을 어둠의 경로로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받았을까 막 찾고 있는데, 그 DGA 2025를 발표하는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에 이 사이언티픽 파운데이션 과학재단 보고서가 그냥 메인 화면에 걸려 있고, 그걸 다운받으니까 돈 받은 내용이 그냥 쭉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참 미국은 대단하다, 참 너무 투명하다 정말. 야, 거리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보고서가 자 이겁니다. 자 2025-2030 보건복지부와 농무부에서 발간한 과학재단 새로운 지침이라는 거죠. 이 제안서를 만드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9분 계시고, 이분들이 돈을 받았는지 보면 되는 거죠. 오늘의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사실 한 분 한 분씩 제가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다음 장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장에 이게 정말 뭐 돈을 어디서 받았는지,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 뭐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너무나 투명하게, 너무나 길게, 엄청 길죠. 뭐 이렇게 뭐 쭉 나오죠. 뭐 여기 뭐 국립 뭐 축산협회, 뭐 소고기 협회, 뭐 텍사스 소고기 의회 뭐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 WHO에서 동물성 식품 가이드라인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 다행이랄지 이해상충 관계 없었고요. 두 번째 분은 케톤 대사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영양 보충제 회사 자문위원이시고요. 세 번째 분은 오메가3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전미 낙농협회, 버터죠. 전미 축산협회 소고기죠. 컨설팅 연구비 수령하셨고요. 네 번째 분은 소화비만 당분대사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저탄고지 에킨스 재단에서 기부 연구자금
지금 받으셨고요. 5번째 분은 요 분하고 6번째 요 두 분께서 요번에 단백질을 2배로 뻥튀기 하신 분이고, 5번째 분이 바로 식이 단백질 연구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전미축산협회 소속이죠. 전미낙농협회 버터죠. 컨설팅비 수령하셨습니다. 6번째 분은 텍사스 대학 출신이시고 단백질 섭취 포만감에 대해서 평생을 투자하신 분입니다. 축산협회, 낙농협회, 돼지 생산자 협회로부터 돈을 받으신 분이고요. 7번째, 이분은 리놀레산 산화 독성 연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놀레산이니까 오메가6 식용유에 많은 그 성분이 어떤 독성이 있는지 평생 그걸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낙농 산업체로부터 다수의 연구비를 받으셨습니다. 버터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버터 만드는 낙농업체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식용유의 독성에 대해서 평생을 바쳐온 분이 보고서를 쓰셨다? 그거를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번째, 저탄고지 케토 시기에 평생 연구를 바친 분입니다. 이런 사업체의 공동 창업자시고요. 9번째, 오메가3와 오메가6, 그러니까 오메가3를 많이 먹고 오메가6를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런 거에 평생 연구하신 분이고, 이분은 다행이랄지 이해상충이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게 있을까요? 그동안에 저에게 네가 보는 논문들 다 산업자원 로비에 쩔은 거 아니냐, 돈 받은 거 아니냐, 네 눈이 없냐, 안 보이냐, 그거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닥터는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요 표 본인들이 공개한 겁니다. 요 9분 저자 본인들께서 공개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감사히 그 댓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받을 수 있지 않냐? 돈을 받아야 연구를 하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폐기를 안 했어야죠. 그 논리라면. 사실 이 원래 기존에 돌아가던 그 자문위원회도 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식이지침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미국 식이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드세요.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계란 주장하시는 분들이 콜레스테롤 미국 식생활 지침에서 빠졌다 그런데 가끔 인용하시지. 제가 DGA나 DGAC나 이런 거 인용 안 하잖아요. 제가 어쨌든 자금을 받은 거랑 연구랑 별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분들도 구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자금을 받았지 않냐라고 비난할 거면 이것도 채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 4번의 위원회 DGAC였고 자금이 이렇게 많이 받아오셨는데 최소한 그래도 분야는 좀 골고루 돼 있었어요. 영양, 소화, 비만, 심혈관, 채식도 있고 지속 가능성 이런 것도 있지만 나름 그래도 다양하게 의학 분야에 대해서 분야만큼은 그래도 좀 다양성을 지켜갖고 이번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단일 방향이긴 하죠. 분야만 봤을 때. 그러면 분야가 예를 들어서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주류의학 전체 다양성이고 이거 전부 다 틀린 거다. 이게 맞는 학문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돈은 안 받았어야죠. 정말 최소한 이분 자무라 박사님처럼 돈 안 받고 이렇게 평생 오메가3, 오메가6 연구에 바쳐오신 그런 교수님만 뽑았어야죠. 이분도 사실 다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오픈된 거는 없으니까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믿고 그런 분들만 뽑았어야 논리가 말이 된다는 겁니다. 2020 때 이 위원회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았고 20분 중에 19분이 이해관계가 있었고 이번에 폐기된 그 보고서의 위원회 분들은 그나마 65% 그래도 7분이 세이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78%로 돈 받은 확률은 이제 더 올라갔어요. 받았습니다, 돈.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그 9분이 이 보고서 자체는 되게 성의 있게 쓰셨어요. 이게 엄청 길고 제가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레퍼런스만 해도 수백 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거를 차마 읽어볼 수가 없을 그 정도 분량이었고 대충 몇 개만 꼽아봤을 때는 어쨌든 축산협회 소고기협회 이런 이야기는 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금을 받은 논문들로 쓰여져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실은 이게 완전히 권고안 레커멘데이션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보고서를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견서 같은 양식으로 쓰긴 했어요. 소고기 무조건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미국인들은 먹도록 권고한다, 이런 문장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폐기했던 DGAC 2025 기존의 그 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한다 안 한다 이렇게 주로 적혀 있고 그 제일 궁금했던 포화지방 10% 제한은 부분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왜 부분 수용하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10%는 말이 안 된다고는 적혀 있어요. 그거는 지워야 된다고는 적혀 있는데 왜 못 지웠는지는 안 나와 있고요. 대부분이 지금 채택된 게 없죠. 이게 폐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부분 수용 아니면 다 거부입니다.
그래서 저 보고서에서 제가 왜 단백질을 하루에 1.6g으로 늘렸는지 그 원문 논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논문을 찾으려고 해도 이게 레퍼런스 뭐 30개씩 막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래부터 주장하셨던 이 헤더 레이디라는 분이 이번 그 과학재단 보고서 새로운 거 말고 본인이 이제 메타 분석을 하면서 1.6g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정도는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논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6번째 분입니다. 자, 헤더 레이디 그 6번째 분께서 2015년에 이미 이런 얘기를 뭐 10년 넘게 해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 보고서 양식이랑 똑같이 쓰시면서 1.2에서 1.6g을 먹어야 된다. 요런 이제 논문을 본인께서 이렇게 쫙 뭐 한 20, 30개 이렇게 쭉 봤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시는데, 이 논문도 보시면 감사의 말씀으로 소고기 자조금, 계란 영양센터, 듀퐁, 뭐 국립 소고기협회, 뭐 축산협회, 낙농협회, 뭐 맥도날드 엄청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받아서 이제 쓴 논문에 보면은 이제 1.6g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기된 기존 보고서를 쓰셨던 20분 중에 한 분께서 이거 좀 황당하다는 식으로 인터뷰 또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이 크리스티나 팔라시오스 교수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그 폐기된 요번에 안 받아들여진 그 20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께서 본인이 2024년 12월에 2년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백악관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번에 2026년 거의 1년 지나서 그 9분이 이제 쓰신 걸 채택하느라 아마 1년이 걸렸겠죠. 2026년 1월 7일에 보고서 발표된 거는 우리가 낸 거랑 다르네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왜 저게 실렸지 이러면서. 근데 뭐 체중 킬로그램인데 0.8g이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2배 이렇게 뻥튀기 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고, 또 전지 유제품을 먹으라 하면서 포화지방 10% 이내로 저거는 그대로 두면은 이게 되나 이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되겠지만, 사실 이게 뭔가 거대 가공식품 기업들, 대기업들에 맞서는 어떤 반기업 운동처럼 보이는 이런 구도를 트로이 목마로 짜놓고, 실제로는 그냥 이 가공식품의 자본이 육류낙농의 자본으로 헤게모니만 바뀐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냥 바통 터치한 거에 불과한 판이 이번 DGA 2025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쉽게 얘기해서 텍사스의 농부들이 어떻게 대기업에 맞설 수 있냐, 농부의 힘은 약하지만 그 돈의 힘은 약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얘기가. 그래서 사실 이번 판이 2025 버전이 좀 역대급으로 완전 뇌절급으로 그냥 완전 대역전 수준에서 그렇지, 또 원래도 그 이전 버전들도 계속해서 이 DGAC 위원회 보고서가 그대로 채택된 적 자체가 오히려 없어요. 그냥 조금씩은 다 고쳐는 왔어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한 4개 정도만 보시면, 2010년에 이제 위원회가 DGAC가 나트륨 하루에 2300ml 먹던 거를 1500ml 이하로 줄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 실어달라, 1500ml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가공식품이고 뭐 육류낙농이고 이거 뭐 소금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는 다 완전히 진짜 큰일이잖아요. 이거는 식품 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때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가공식품이 육류낙농이고 뭐 그냥 총공을 해가지고 1년에 4천에서 5천만 불, 대략 뭐 500억 정도를 써가지고 양당 모두를 돈을 드리고, 후원금이죠. 후원금을 드리고 이거를 지켜냈습니다. 2300ml를 지켜냈고, 요거 한 줄 고쳤다는 거죠. 근데 2015년이 분기점이었어요. 이제부터 설명드릴 그 추세의 어떤 획기적인 분기점이 2015년에 행성식단, 환경식단, 지구식단 사건에서 이제 어떤 결정적인 분기점이 한번 오게 됩니다. 근데 말 나온 김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환경을 지키는 게 우리 건강과 관련이 있나?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환경 중요하죠. 환경 살려야죠. 환경이 중요한데, 환경은 환경이고 건강은 건강이지 않나? 그게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속 가능성 식단이라는 거는, 환경 식단, 무슨 행성 식단, 이거는 좀 너무 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좋은 식단이 마침 환경에도 좋으면 그건 오케이인데, 환경을 위해서 내 건강을 뭐 양보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뭐 적색육을 줄이라는 내용이 식이지침에, 의학 보고서에, 건강 보고서에 실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 보고서에 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문장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었다는 거고,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식품 산업의 로비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요거를 이제 정치인 쪽하고 그 다음에 학회 쪽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로비할 수 있고 여기도 로비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로비할 수 있잖아요. 정치 후원금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인에게 로비를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학계에도 이제 학회 자금을 후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논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를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쪽도 로비할 수 있고 이쪽도 로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의도가 있을 때는. 그래서 요쪽부터, 요 정치 쪽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가공식품, 뭐 설탕, 이쪽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켈로그랑 펩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켈로그는 생각보다 55대 44로 민주당 공화당이 반반입니다. 설탕 쪽은. 그 펩시도 48대 49로 그냥 딱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설탕, 뭐 초가공식품 이런 쪽은 생각보다 반반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육류낙농 쪽은 굉장히 명확한 흐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고, 육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육류 쪽은 전체 평균을 치면 79% 공화당 쪽이고 거의 뭐 80%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83% 공화당,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육류 쪽은 그냥 올인에 가까운 그냥 공화당 일변도였고, 낙농 쪽은 육류보단 낫긴 해요. 조금 낫긴 하지만 여기도 이제 74%였던 게 최근에는 71%. 그러니까 조금 낫긴 하지만 7대3 정도. 낙농도 역시 공화당 일변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육류낙농은, 소고기 버터는 왜 이렇게 공화당 쪽으로 몰아들이냐. 그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1977년에 맥거번 리포트라고, 이게 촉발제가 됩니다. 이 조지 맥거번이라는 민주당 상원의원께서 1977년에 미국인들은 적색육을 덜 먹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맥거번 리포트를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육류 섭취 감소, 포화지방 10% 이내로 제한, 콜레스테롤 300ml 이하, 정제 설탕 제한, 요런 보고서를 내면 1977년에. 그러니까 뭐 육류낙농, 물론 이때는 이제 설탕도 한편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계란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강력한 로비로 언어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불과 뭐 1년도 안 돼 1977년 12월에 맥거번님께서 이제 수정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육류 섭취 감소를 빼고 저지방 고기를 선택하세요. 설탕 기준 상향하고요. 달걀은 빼버립니다. 그냥. 그러면서 맥거번님께서 공식 성명으로 소고기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이렇게 공식 성명까지 발표를 하셨고, 다음 1980년 재선거에서 맥거번님께서 낙선하는 결과까지 후폭풍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뭐 육류낙농이냐, 뭐 설탕 가공식품이냐, 뭐 이런 구분은 딱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살짝 육류낙농은 이제 민주당 쪽에 조금 삐진 게 있었고, 2015년 아까 말했지만 이 지속 가능성이 핵폭탄이었습니다. 육류낙농한테. 사실 뭐 지구 환경 살리려면은 목축업 자체를 하면 안 되잖아, 사실. 그 논리대로라면. 근데 환경이 이런 쪽이 이제 민주당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때 2015년 이제 오바마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한테 이걸 로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이니까. 친환경 이쪽에 대해서 로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화당 쪽으로 이때 올인을 합니다. 정말 진짜 온 기옥을 모아서 7,700만 불 이상의 후원금을 주게 되고, 이게 뭐 당시 환율로 치면 뭐 거의 800억 이상 드리게 되고, 그 결과 오바마 행정부의 빌색이라는 노무부 장관하고 벌웰이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육류낙농이 7,700만 불 이상을 썼다, DJ를 위해서. 요거는 이제 시민단체 레포트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저 한 문장에 육류낙농이 완전히 공화당 쪽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치 쪽은 설탕 가공은 뭐 생각보다 반반인 것 같고, 육류낙농은 확실한 흐름, 방향성을 가진다고 봤을 때, 학계 쪽은 어떻게 되나? 학계 쪽은 사실 진짜 이런 말씀 조심스럽지만 인터넷에 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설탕 가공식품 쪽으로부터 돈 받은 게 3대 그 항상 유튜브에 나오는 게 미국 심장협회, 하버드, WHO 항상 나오잖아요, 이거. 이러면서 이제 니는 뭐 어떻게 하버드 논문을 가져올 수 있냐, 뭐 미국 심장협회 논문을 가져올 수 있냐, 뭐 정말 저를 너무나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 세 군데 설탕 뭐 가공식품 포함해서 뭐 어쨌든 식품 로비 받은 거 제가 쭉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입니다. AH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회가 있고 협회가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 이분들은 굉장히 유명하죠. 뭐 시리얼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켈로그 이런 데서 자금을 받고 이 시리얼에다가 미국 심장협회 인증 마크를 찍어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맨날 댓글에 이거 닥터니는 니는 눈이 없냐, 이거 안 보이냐 지금, 어떻게 이 정제탄수화물 시리얼에다가 이거 심장협회 인증 마크를 붙일 수가 있냐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소고기 뭐 농민이다,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협회 자조금 뭐 대표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이거 보면은 이런 부도덕한 식품 카르텔 같으니라고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자, 맞습니다. 내 것도 붙여달라고 해야죠. 당연하죠. 예. 돈 주면 붙여줍니다. 돈 드리고 내 것도 붙여달라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소고기위원회에서 돈을 얼마나 주셨는지 미국 심장협회는 나는 소고기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돈 받은 거 안 보이냐, 미국 심장협회 마크 붙어 있는 거 안 보이냐, 닥터님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라고 저에게 댓글을 다셨던 분들,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뭐 검색하니까 엄청 나오던데요. 뭐 소고기마다 이거 다 붙어 있던데요. 미국 심장협회 이게 뭐 셀 수 없이 많이 붙어 있고, 물론 이제 이 저지방 소고기에만 또 붙여주시는 이런 나름 이렇게 학문적으로 타당한 이런 행보는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입 있으면 말을 해봐라고 하셨던 분들은 역시나 이 소고기에 붙어 있는 심장 마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감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011년부터 이 마크를 붙여왔고, 뭐 2026년 지금 현재에도 15년째 유구한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미풍양속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붙이고 있고, 뭐 이 소고기 자조금에서 미국 심장협회에 돈을 들이고 이런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로고가 되게 하트 모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협회가 되게 사랑이 넘치더라고요. 온 데서 이제 돈을 다 받으시더라고요. 보시면 요 사랑이 넘치는 미국 심장협회에서 대두한테도 받고 낙농한테도 받고 식용유도 묻고 버터도 묻고 다 했다는 거죠. 텍사스 소고기 협의회도 안 드리면 속상하겠죠. 미국 심장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심장협회는 어떤 민간 기업도 우리 심장협회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돈은 받았지만 논문은 학문적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장협회 자금의 85%는 비기업에서 나온 출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은 받았지만 절대로 학문적으로는 깨끗하다. 공정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뭐 이거는 분명히 이제 믿음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자유지만, 제가 뭐 의사로서 미국 심장협회 논문들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문적으로는 어쨌든 이 말에 합당한 타당한 결과들은 내고는 계십니다. 자, 이게 미국 심장협회 공식 식단이거든요. 공식으로 본인들이 지키라고 하는 식단인데, 여기 보시면 설탕이 든 음료를 섭취를 제한하세요. 물론 이제 기름진 고기도 제한하세요. 짠 음식도 제한하세요. 이렇게 본인들 공식 지침에 이렇게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2020년에 이때 이제 첨가당이 본인 칼로리 10%였는데 이제 위원회에서 2020년 DGAC가 6%로 제한하자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당연히 이제 펩시코나 무슨 이런 음료 산업에서 난리가 났겠죠. 이제 막대한 또 자금을 들였고, 요때가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였습니다. 그때 이제 공화당 의회하고 보건복지부와 농무부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어쨌든 10%를 지켜냈고, 이 6%를 못 관찰시킨 거, 이거에 대해서 미국 심장협회가 공식적으로 유감의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6% 했어야 되는데 그게 통과가 못 된 것에 미국 심장협회는 실망했다. 중대장은 실망했다. 이렇게 공식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펩시로부터 돈은 받지만 설탕을 못 줄인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이 심장협회의 진실성인지 이거는 각자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WHO는 뭐 설탕이든 뭐 무슨 식품 가공 산업이든 뭐든 간에 다 찾아봤는데, 뭐 어쨌든 제가 찾기로는 설탕 쪽으로부터 로비가 아니라 공격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게. 그게 보시면 이제 이게 15년이거든요. 2015년에는 이제 10% 5%였는데 이게 로비가 성공을 못했다. 이게 발전이다 바로. 그러면서
2003년에는 로비 때문에 못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로비를 받으면 받지 로비로부터 공격은 어떻게 받나 뭐 돈으로 때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2003년 당시에 이때도 WHO가 이제 당을 10%로 줄여라 이런 보고서를 내니까 설탕 업계에서 미국 정부를 동원해가지고 1억 7,700만 달러의 미국 분담금을 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당시 환율로 2,260억 원을 WHO 예산 삭감하겠다. 그러니까 역로비죠 이게. 로비를 안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의 역공격을 해서 결국은 공격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는 삭제를 하고 이제 그냥 설탕을 줄여라 이 정도만 해서 나가게 됐고, 당시에 이제 WHO는 뭐 담배로 유호가 심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다 하고요. 아까 그 기사에서 이제 2015년에는 이제 당을 10%로 줄여라, 더 좋게는 5%로 줄여라, 고위험군은 줄여라, 그렇게 한 거를 이제 로비가 들어왔지만 강력 저항을 하면서 WHO가 강력 저항을 하면서 지켜냈다. 그래서 우리 WHO는 산업 영향력에 대해서 저항력이 있네, 우리 꽤 강한 듯,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까 그 기사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비를 받은 게 아니라 공격을 당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찾기로는. 자, 하버드는 어떠냐? 제가 찾은 거는 1960년대에 하버드가 설탕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1967년도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1960년대 이럴 때는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걸 논문에 쓸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표기를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설탕이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이 아니라는 등 막 이런 연구들을 하버드 쪽에서 많이 썼다는 거죠. 제가 찾기로는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반면에 이제 2021년에 제가 지난 육식 채식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2021 하버드대가 또 카니버 쪽으로 제일 대규모 연구도 실은 바가 있다. 긍정적으로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드린 바가 있죠, 하버드가. 자, 그래서 하버드가 설탕에 쩔었다고 칩시다. 뭐 확실하다, 맞다고 가정을 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낙농업계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하버드가 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아니겠습니까? 뭐 의학적으로 특히. 그렇다면 하버드만큼 큰 병원 내지는 큰 대학 어딜까요? 네, 세계에서 제일 큰 병원 메이오 클리닉이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낙농 쪽이 이제 제휴를 또 맺고 있고요. 육류 쪽은 텍사스 A&M 대학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텍사스 A&M이 이제 의학 논문 내는 쪽은 아니고 이제 농업 쪽으로 유명한 대학인데, 여기서 이제 2019년 한 해에만 쇠고기 연구비로 450만 달러를 집행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연구소에서 이제 다른 뭐 의대나 뭐 병원이나 이런 데 이제 논문을 쓰시도록 이제 후원을 한다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가장 컸던 스캔들이 2019년에 브래들리 존스톤이라는 선생님께서 보고서를 하나 내시면서 적색육과 가공육은 섭취를 줄일 필요가 없다. 요거를 아예 지침으로 뉴트리렉스라는 지침으로 내면서 전복을 시도를 합니다. 지금 이제 2025년에 전복이 된 거를 이때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보고서가 텍사스 A&M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거를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수정 공지가 올라옵니다. 그게 요 논문이 되겠고, 이제 적색육, 가공육 마음껏 드세요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분께서 이제 텍사스 A&M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걸 명시 안 했기 때문에 수정합니다, 이런 이제 뒤에 기사가 수정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캘리포니아 UC 데이비스, 여기는 이제 뭐 소의 뭐 메탄 배출의 환경에 그렇게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 그림자 보고서, 과학재단 새로운 보고서, 요거 쓰셨던 9분의 교수님들 보시면 이제 그 A&M은 아니지만 이제 텍사스 대학 출신 분들이 많고 UC 데이비스도 있고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니 농부님들께서 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식품 대기업하고 상대가 되나,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냐. 자, 이게 체크오프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자조금입니다. 이 뭐 소고기 자조금, 낙농 자조금 이런 데서 농민들이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자발적으로 기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연방 법률로 약간 거의 뭐 세금처럼 준조세 개념으로 이게 무조건 뭐 소 2당 1달러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정확한 액수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뭐 수억 달러가 쌓일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모인다 하고요, 이 자조금이라는 게. 그래서 이 자조금이 이제 소고기 협회로 가고 대학으로 가고, 그게 이제 또 여러 병원이나 학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이 지침에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는 이런 자금 원천의 경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 버터 시간에 설명드린 논문이잖아요. 이게 버터 주장하시는 분들이 늘 가져오는 그 논문인데, 포화지방이 이제 빵 과자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게 문제지 이런 천연식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괜찮다, 전지 유제품이나 이제 가공육 아닌 신선 적색육이나 뭐 다크 초콜릿 이런 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괜찮은 포화지방이다, 그 말 한 줄을 접기 위해서
밑에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각주 이래가지고 덴마크 낙농재단, 유럽 우유재단, 아지노모토, 네슬레, 페레로, 러시아 초콜릿이죠. 미국 축산협회, 노스 다코다 소고기협회, 제너럴 밀스, 캐나다 낙농협회, 미국 국립낙농협회, 뭐 제가 여태 본 가장 진짜 긴 후원 목록이었어요. 이 그 한 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이제 후원을 하고 있었고, 얼마나 이 육류 낙농 쪽에서 학계 후원을 많이 하시는지, 산업자원 후원을 받은 논문과 그렇지 않은 논문을 보는 메타 분석이 있어요. 얼마나 그게 양이 많으면 메타 분석이 있고, 이게 육류 낙농 쪽에 산업자원 로비 받은 것과 안 받은 거에 메타 분석이 있는 게 아니라 유제품 하나만, 낙농 하나만 봤을 때 산업자원 후원을 받은 논문과 아닌 논문을 비교한 메타 분석이 있고, 달걀에 또 있고, 소고기에 또 있고, 각 분야별로 산업자원 후원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거를 메타 분석하는 게 3개가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이 후원을 하셨는지. 그래서 낙농이 이제 요 메타 분석이 되겠고, 식품 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우유는 원래 몸에 좋잖아요. 심혈관에 그래도 상당히 이제 좋은 축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후원을 안 해도 원래 결과가 심혈관에 좀 좋은 쪽으로 나옵니다. 특히 요거트 같은 경우에 뭐 치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만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이 논문에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이 논문에서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산업 후원을 안 받은 독립 연구는 심혈관에 3% 좋게 나왔는데, 산업 후원을 받은 논문은 22% 심혈관에 좋게 나왔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달걀은 어떻게 되냐? 달걀은 콜레스테롤 올리니까 이거는 만져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느냐, 이 논문에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니고 이 논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산업자원 안 받은 독립 연구는 콜레스테롤이 계란 먹고 오른 게 의미 있게 오른 게 51%, 올랐지만 의미는 없었던 게 21%였고, 산업 자금을 받은 연구는 의미 있게 오른 게 34%, 올랐지만 의미는 없는 게 39%로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뚝 떨어졌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내린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 받은 연구도. 자, 가장 하이라이트가 적색육입니다. 이 적색육은 사실 이제 심혈관에 좋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아예 소위 말해서 이게 뭐랄까 좀 만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느냐? 2015 올해 나온 체계적 검토입니다. 완전히 그냥 막 뇌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복을 한 겁니다. 이 논문에서 한 얘기입니다. 독립연구, 돈 안 받은 연구에서는 적색육이 심혈관에 안 좋다가 73%, 중립이 27%였는데 돈을 받은 연구에서는 적색육이 심혈관에 좋다가 20.7%, 중립이 7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으면 거의 안 좋게 나오고 조금 중립적인데, 좋은 건 하나도 없는데 돈을 받으면 대부분 중립적이고 좋은 것도 21%나 나온다는 겁니다. 나쁜 게 단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완전히 그냥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 돈을 안 받는 독립 연구는 건강에 좋은 뭐 콩, 뭐 생선 이런 거랑 주로 비교를 했다고, 식물성 단백질 이런 거랑 주로 비교를 했고, 이 돈을 받은 연구는 아예 비교 대상 자체를 뭐 정제탄수화물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제 딱 이 정도 나올 것 같네, 정제탄수화물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정리하면, 메타 분석 다 정리하면 3가지. 유제품은 원래도 심혈관에 좋은데 돈을 넣으면 22%가 뻥튀기 돼서 더 좋게 나온다는 거고요. 달걀은 원래 이제 콜레스테롤 오르는데 돈을 넣으면 애매하게 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랐지만 통계적 의미 있지는 않았다는, 다 중립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으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쇠고기는 뇌절을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제탄수화물 비교를 해가지고 그냥 심혈관에 좋다, 이렇게 산업자원 로비를 받으면 그런 연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메타 분석 체계적 검토를 하신 논문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돌아 처음으로 돌아오면, 이제 육류낙농 쪽이, 정치 쪽은 이제 공화당 올인 일변도로 갔고, 이런 학계 쪽에는 이제 아까 그 3가지 메타 분석을 통해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런 꾸준한 역할을 하시면서 그 대망의 결과가 이번에 2025년에 DGA로 꽃을 피웠다는 거죠.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육류낙농의 어떤 뭐랄까 거대한 승리가 2025년에 달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에는 이제 결정적인, 결국 이번에 공화당에서 너무나 이제 스트롱맨이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걸맞는 행정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농무부 장관이 모두 다 그쪽에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육류낙농의 위대한 승리가 2025년에 결실을 맺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트럼프의 행정부 이분까지 넣어서 세 분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분부터 보시면 이분은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와 똑같은 처음에는 민주당이었다고 해요. 이 케네디 주니어도 민주당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변호사입니다. 환경 변호사 출신이고 2018년에 몬산토 소송을 겪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몬산토라는 기업에 제초제 라운드업이 이제 바람성이 있다. 그런데 그걸 숨겼다. 이거를 이제 입증이 되면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 몬산토를 뒤지면서 이제 씨앗 기름의 어떤 혐오의 그 세계관을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뭐 모르죠. 뭐 왜 그런 세계관을 가지게 된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이제 결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평가가 있고요. 이제 이걸 자기들이 이제 이겨야 되니까 이제 연구를 하고 파보니까 이 식물에서 추출한 건 다 쓰레기더라. 씨앗 기름 막 콩하고 옥수수는 다 GMO에 쩔어 있고 막 이 뭐 발암 물질 뭐 이거 제초제에 다 쩔어 있더라. 그래서 뭐 이 식물성 기름 이거 식용유는 그냥 엔진 윤활유였다. 오메가6가 염증을 유발한다. 소기름이 더 낫다. 우지가 더 낫다. 텔로가 더 낫다. 이런 이제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또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반백신 운동가로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하셨는데 뭐 에이즈가 이제 HIV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약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트랜스젠더는 환경오염 때문에 생긴다. 뭐 와이파이가 암을 유발한다.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A를 뭐 보충해야 된다. 뭐 흑인들이 백인보다 면역체가 강하기 때문에 백신 스케줄을 달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주로 백신 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아무래도 민주당하고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무소속으로 이번 대선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가시다가 이제 2024년 8월에 트럼프에게 단일화를 해주면서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캠프를 합치면서 트럼프가 마가니까 케네디 주니어는 메이크 아메리카 헬시 어게인 이런 슬로건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2024년 11월에 자신과 단일화를 해준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초에 임명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흐뭇하게 쳐다보시면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트럼프께서 저는 그가 보건 분야에 마음껏 손을 대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I'm gonna let him go wild on health 라고 하시면서 마음껏 펼쳐보렴 이렇게 이제 보건정책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지명을 하셨고요. 농무부 장관 브룩 롤린스 이분도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도 뭐 의료 전문가 아니라 변호사였고 농무부 장관도 뭐 무슨 농업이나 뭐 영양이나 뭐 이런 쪽 전문가 아니라 그냥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어떤 일을 가지고 계신가? 이분은 변호사인데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5년간 TPPF가 뭐냐? 텍사스 공공정책재단 소위 말해서 텍사스에 뿌리를 둔 보수 싱크탱크입니다. 이거 정책재단 회장을 15년을 하십니다, 이분이. 이 TPPF가 이제 텍사스의 석유기업, 그 다음에 목축기업,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후원을 받고 있는 보수 싱크탱크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15년을 하셨기 때문에 트럼프 1기에 이분이 이제 국내 정책위원회 국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하셨고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잠깐 이제 공화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위원장이 또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옆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닐 때도 잘 보좌를 했고 그 덕인지 어쨌든 이제 이번에 농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브룩 롤린스는 이제 전국 소고기 생산자 협회 이런 쪽으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서에 다 나와 있고요. 이분도 텍사스 A&M 출신입니다. 브룩 롤린스도.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DGA라는 거, 미국 시기지침이라는 거, 이거는 원래 농무부랑 보건복지부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개 공식 관할 기관이고 사실 FDA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진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도 서 계시니까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보면 이분 이제 유일하게 이 세 분 중에 의사고요. 이렇게 이제 트럼프께서 임명을 하셨는데 자, 이분은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 존스 홉킨스 외과 의사시고 이분은 코로나19 시절에 락다운에 반대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반백신 운동가 출신이고요. FDA를 맹렬하게 비난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FDA를 맹비난해서 그런지 뭐 반백신 운동을 펼쳐서 그런지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인지 뭐 어쨌든 FDA 국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트럼프께서 의학적인 조금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 평소 생각일 수도 있고 어디서 들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트럼프들의 논란 발언이 있을 때마다 이분은 약간
실드 같은 언행을 많이 하십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 타이레놀 자폐를 일으킨다 했을 때 FDA 국장 맥커리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이런 말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뭐라 했냐면 그 뭐 논란 있는 거 아닙니까? 타이레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의학적인 대응을 주로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코로나 이거 폐쇄하는 거에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고, 존스 홉킨스 시절부터 그때부터 뭐 FDA 뭐 CDC 이런 거를 이제 정말 맹비난해 왔습니다. 원래 트럼프랑 상관없던 시절부터. 그래서 정말 많은 학계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그가 FDA를 경멸했기 때문에 FDA 국장으로 뽑아줬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하고요. FDA를 싫어하니까 FDA 국장이 되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분이 다 좋은데 그 GLP-1 우리 위고비 마운자로를 처방하는 무슨 어플 같은 거를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복제약이 아니라 뭐 조제약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컴파운디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처방하는 이제 세섬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처방하는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FDA 국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상충 문제가 있고, 게다가 와 이건 정말 진짜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이 GLP-1 비만 치료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시기지침과 정말 믿을 수 없는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이력을 가진 세 분이 있음으로 해서 뭐 사실 이분은 안 계셔도 됩니다. 이제 이 보건복지부 장관, 농무부 장관 두 분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기지침은 이제 이런 올해의 아름다운 시기지침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국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일단 미국 자국 내에서는 이제 이런 새로운 식단 지침이 소고기 낙농 업계와 재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가 분명히 자기가 기존의 지침들은 전부 산업자원 로비를 받아서 쩔어가지고 채택을 안 한 거라고 자기가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새로운 지침의 그 고문들은 소고기 낙농업계와 재정적 협력을 맺고 있더라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 기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식품 피라미드, 역 피라미드를 만든 전문가들이 이제 소고기 낙농업계와 연관이 있다, 이런 기사가 미국 자국 내에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연방정부의 이런 식단 지침이 육류 대기업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잘못 말씀하신 게 육류 대기업이 아니고 육류 자조금 협회인 거죠. 예, 그러니까 농민들입니다.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대기업으로 맞서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가 좋다는 거죠. 대기업 대 농민 이렇게 구도가 짜지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대기업만큼의 자조금 협회에 자금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성명이 없냐?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성명이 거의 없고, 왜냐면 이제 다른 나라 지침이니까 우리나라처럼 김치가 섞여 있지 않은 이상 뭐 얘기를 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영국이 하나가 있어요. 영국이 참고로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쪽이 친환경 식단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너무 좀 그쪽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쪽이라고 아시고 보면 되는데, 세계 암 연구 기금이라는 이게 영국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암 연구 기금에서 봤을 때는 자연식품을 먹어라 이거 너무 좋다, 뭐 가공음료 줄여라 이거 너무 좋다. 근데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이게 암 입장에서 좀 과학이랑 안 맞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Eat Lancet 위원회라고 있어요. Eat Lancet 위원회라는 거는 내나 그 친환경 식단 말하는 환경 쪽, 뭐 행성 식단 이쪽입니다. 여기가 봤을 때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하겠습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찾으려고 하니까 뭐 거의 뭐 어디 콧대가리만하게 어디 들어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말고는 거의 없고, 좀 특이하게 대만에서 있더라고요. 대만에 이제 이번에 2025 시기지침에 대해서 미국 시기지침에 대만 영양사협회 부회장인 황추이아 씨가 본래 음식을 먹는 거는 참 좋은데 그게 포화지방 10%를 제한하라고 적어놓고 그러면서 동시에 적색육하고 전지 유제품을 먹으라고 하는 거는 모순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 외에 뭐 다른 나라에서 공식 성명이나 뭐 비공식이라도 뭐 얘기한 거는 제가 찾아보기로는 없었고 아예 그냥 무반응, 무대응이었고, 우리나라는 유튜브에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카니보 하시는 분들 되게 환영하시는 것 같고, 언론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김치로 그냥 도배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일어난 일 역사부터 해서 뭐 현재까지 다 설명드렸고, 그럼 뭐가 진실이냐? 다 돈 받은 거냐? 뭐 다 거짓이냐? 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가장 그분들이 바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돈 안 받은 연구를 보면 되는 겁니다. 메타 분석까지 3개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에서 제가 정답을 설명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난 건데 제가 좀 더 이제 정말 좀 큰 논문들 중에 정말 이거는 자금하고 상관없는 것 같다는 독립 연구들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적색률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유럽입니다. 100% 유럽 기관에서 유럽 사람 45만 명을 대상으로 유럽 자금으로 이것도 산업자원 없고 그냥 유럽 의회 자금으로 영국에 실은 2013년 논문입니다. 자, 여기 결과 어떠냐면 이제 하루에 적색육을 160g 이상 먹으면 총 사망률 14% 증가한다. 적색육 하루에 100g 먹으면 심혈관 사망률이 9%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맞는 말도 있지만 이제 요거 두 개는 결정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일본 정부 자금으로 후생농성 자금 산업자원 없이 영국 저널에 실은 2007년 논문이 있습니다. 동물성 식단으로 먹었더니 심혈관 질환이 24% 늘더라. 관상동맥 질환은 50% 늘더라. 일본 전통식으로 먹으니까 심혈관 질환이 줄었다. 이런 연구가 있었고요. 국립암센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우리나라 사람 8,000명을 대상으로 100% 한국 자금, 산업자본 없이 국립암센터 자금으로 영국 저널에 실은 2014년 연구가 있습니다. 신선 적색육, 그러니까 가공육 빼고 가공육이 아닌 적색육을 먹는 거는 사망률과 관계가 없다. 이거는 일치하죠. 이거는 뭐 괜찮죠. 근데 가공육과 합치면 적색육 전체로 하면은 남성의 암이 41% 늘더라. 대장암은 50% 늘더라. 이런 우리나라 연구가 있었고요. 자, 강원대 서울대 100%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 11만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자금으로 교육부 연구재단 뭐 산업자본 없이 스위스 저널에 실은 게 2023년 연구가 있어요. 여기서는 내나 신선적색육 그러니까 가공육 빼고는 사망률과 관련이 없었다. 이거는 뭐 부분적으로 일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소고기를 저섭취하게 되면 남성의 심혈관 사망이 42% 줄더라. 삼겹살은 적당히 먹으면 사망률이 감소하는데 참 좋죠. 이거는 일치하는 말이죠. 근데 삼겹살을 많이 먹으면 여성의 심혈관 사망률이 84% 늘더라. 우리나라 연구입니다. 거의 2배가 되더라. 삼겹살 많이 먹는 여성이 심혈관 사망이 2배가 되더라.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여성 암 사망률이 26% 늘더라.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입니다. 전지우 버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중국 과학기술재단 산업자본 없이 중국 자본으로 영국에 실은 2025년 불과 한 달 전에 나온 연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상당히 이거는 이번 발표랑 맞는 논문이에요. 뭐냐면은 전지유, 지방을 안 뺀 우유를 먹으면 비만이 줄어드는데 저지방 우유를 먹으면 비만이 줄지 않았다. 그래서 전지 우유가 좋다. 자, 이거는 분명히 제가 우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요거트 영상에서도 굉장히 일관적으로 설명드린 게 전지 우유랑 전지 요거트는 먹을 만하다. 장단점이 있다. 꼭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요거트를 물론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지만 장단점이 있겠네. 본인 질환에 맞춰서 전지 우유나 전지 요거트도 제가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그거는 이 중국 논문에서 그리고 이번 DGA 2025 미국 지침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논문들이 그렇게 나온 연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또 아닌 것도 많습니다. 자, 이란에서 메타 분석입니다. 메타 분석이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들어갔고 이란 테헤란 의대 학교 연구 비만으로 이제 미국 저널에 실은 2022년 메타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지 우유가 사망률이 15% 늘더라. 근데 저지방 우유는 중립이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거죠. 저지방 우유가 더 좋다는 거죠. 이런 이란의 메타 분석이 있었고요. 덴마크에서도 메타 분석이 나옵니다. 덴마크에서 메타 분석이니까 미국 사람이 들어갔고 덴마크 정부 자본으로 산업 자본 없이 영국 저널에 실은 2021년 메타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버터는 중립이었다. 요거는 이제 상당히 이번 미국 지침하고 일치하죠. 근데 전지 우유가 관상동맥 질환을 8% 늘렸다. 저지방 우유는 중립이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 미국 시기 지침이랑 불일치했고요. 노르웨이에서 또 노르웨이 사람을 대상으로 노르웨이 정부 자금으로 산업자본 없이 미국 저널에 실은 2025년 연구가 있어요. 여기서는 전지 우유가 총 사망 15%, 허혈성 심질환 사망 13%를 증가시켜서 완전 불일치. 저지방 우유는 중립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온통 이거는 불일치 연구가 또 올해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나온 게 있고요. 란세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거죠. 2018년에 이제 미국 저자가 한 명 있지만 뭐 대부분은 99%는 이제 캐나다 주도로 해서 미국만 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미국만 빼고 이게 막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게 미국 자본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산업 자본이 들어있는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영국에 실은
2018년 연구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우유, 요거트, 치즈는 사망률을 줄였지만 버터는 늘렸다. 버터 혼자서 늘렸다. 하지만 뭐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그러니까 중립이지만 방향이 달랐다는 거죠. 요 연구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 결과도 이제 사실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버터가 다른 유제품하고 방향은 반대다. 그런 얘기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인을 대상으로 이탈리아 암연구협회 자금으로 미국에 실은 2019년 연구가 있어요. 여기는 전지 우유는 중립이었는데 저지방 우유는 심혈관 사망을 64% 낮췄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버터는 중립이었다. 이거는 그래도 맞지 않냐?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버터를 굉장히 적게 먹는다고 합니다. 정말 거의 뭐 하루에 1.7g 평균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가 불가능하다고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버터는 중립은 나왔긴 했고요. 저지방 우유가 심혈관 사망을 줄인다는 게 이번 미국 시기 지침이랑 완벽히 불일치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독립 연구들 전혀 뭐 어쨌든 제가 찾기로는 가장 소위 말해서 때묻지 않은 이런 연구들을 봤을 때는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말해왔던 결과들과 일치하잖아요. 세상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대단하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연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했던 거, 적색육은 적당히 먹자, 대신에 구이 말고 삶아서 먹자, 항상 얘기하죠 제가. 그 다음에 우유는 전지 우유, 저지방 우유는 장단점이 있다. 분명히 전지 우유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 설명드린 거. 그 다음에 버터는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는 우리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1%지만 미미하지만 가능하면 다른 지방으로 좀 바꿔 먹자, 항상 한 얘기죠. 항상 저는 아무 선입견이 없어요. 논문에서 일이 나오니까 제가 늘 말하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내일이라도 당장 정말 적색육이 뭐 버터가 몸에 좋다, 그런 만약에 제가 보기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산업자본이 없는 그런 연구들이 나온다면 저는 내일이라도 그냥 바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말 완벽하게 카니볼을 내일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는. 하지만 그런 증거를 아직까지 못 찾은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가슴으로 좀 호소하고 싶은 말은, 저는 원래 논문을 읽을 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의사인 것, 학교에서 배운 것, 이걸 싹 다 지우고 본다는 거죠. 저는 뭐 학문적 그런 신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자존감 이런 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처럼 정말 어떤 음식이 반드시 건강해야만 하고 어떤 음식이 반드시 건강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논문을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처럼 뭐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거는 굉장히 삐뚤어진 권능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뭐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정말 올바른 정보를 찾다 보면 뭐 그걸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제가 무슨 권능의식을 가지고 뭐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건 뭐 제 모든 걸 다 걸고 뭐 맹세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어디 엮인 것도 없고 뭐 그럴 이유도 없고 뭐 신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뭐 세상에 있는 논문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논문이 땅에 있고 지침이 하늘에 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지침, 정말 이번에 미국 시기 지침이지 않습니까?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게 똑같은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것도 5년만 나옵니다. 주기도 똑같아요. 2020년에 나왔고 2025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의 KDRI,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입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기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는 얘기를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게 있는데. 이 2025 KDRI를 보면 2020년 판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는가? 탄수화물을 총 칼로리의 55에서 65로 먹으라고 했던 거에서 50에서 65%로 먹으라고 약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바로 직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가장 건강한 탄수화물 비율은 55%다. 그러면은 55에서 65 당연히 고쳐야죠. 이거 50에서 65로 낮춘 것도 높아요. 이거 더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55가 가장 건강하니까 50에서 60으로 바꿔야죠. 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50에서 65로 바꿨고요. 올해 단백질은 7에서 20%로 먹으라고 했던 거를 10에서 20% 살짝 올렸습니다. 뭐 이것도 당연히 이거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혀 있고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15에서 30%로 먹어라. 이거 포화지방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전체 지방, 불포까지 합친 전체 지방을 15에서 30% 먹어라 했는데, 기존에 그랬는데 이제 1에서 2세는 조금 더 먹어라. 20에서 35%를 먹어라. 왜냐면 이제 모유에 포화지방이 많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렇게 1에서 2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당은 이제 10에서 20%를 먹어라 했던 거를 10에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0% 이내로 먹어라. 당연히 빠져야죠. 이거 10%를 먹을 이유는 없죠. 이제 줄이고 이제 가당음료를 최소화해라. 추가했습니다. 이제 요런 게 이제 2025에 바뀐 점이 되겠고, 그러면 2025 이 지침 전체를 다 읽고, 한국 시기 지침이잖아요, 이게. 미국 시기 지침 요번에 논쟁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끝이겠죠. 이게 오늘의 정답 마지막 결론이 되겠죠. 그게 이겁니다. 자, 결국 보시면 이제 단백질을 미국 요번에 지침이 1.6으로 체중 킬로그램당 엄청나게 먹으라고 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0.73에서 0.91, 그러니까 최소가 0.73, 필요가 0.91입니다. 0.8 정도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설명드리라고 체중 킬로그램당 1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제 0.9가 맞거든요. 이거는 2025년에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이 정도였습니다. 항상 이거는 그냥 우리는 원래 이렇게 쪼개갖고, 미국도 원래 이 정도였습니다. 미국도 우리하고 똑같았는데 미국이 이번에 이제 뇌절을 한 거고요. 나 버터텔로 먹어라 미국에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버터텔로라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없고 대신에 이제 포화지방을 좀 경계해라 이런 말은 있고요. 우유를 이제 전지 우유를 먹으라고 미국에 적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전지유 뭐 저지방 우유 이런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언급은 없지만 역시 이제 포화지방을 좀 줄여라 이런 얘기는 있고요. 단백질을 이제 식물성보다 동물성을 먼저 먹으라고 미국에 적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균형 있게 먹어라. 동물성, 식물성 가리지 말고 잘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자, 이게 마지막 결론의 결론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포화지방. 마음 같아서는 이제 20% 30% 먹으라고 하고 싶은데 뭐 파급력 때문인지 어쨌든 10%를 못 지우고 놔둬가지고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게 이번 미국 시기 지침인데 우리나라는 7%입니다. 7%. 우리나라는 포화지방 그 못 지운 10% 안달인 그보다 더 적다는 거죠. 우리는 7%였고 이 7%도 이번에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냥 7%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원래 7%였습니다. 자, 그게 요 부분이 되겠고, 우리나라는 이거 7%를 조절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성인은 7%, 소아청소년은 8% 이렇게 제한하라고 포화지방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늘 했던 거 있잖아요. 15g 기억하세요. 포화지방 15g 기억하세요. 그게 7%거든요. 7% 계산해보면 딱 15g 나옵니다. 성인 남성으로 하면은. 그래서 그 15g이 제가 늘 이거 너무 100번 넘게 말씀드린 거죠. 이거 우리 그 빵에 찍어 먹는 거 아시죠? 요거 버터 2개입니다. 2개. 요게 7%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못 지운 기준으로 10%로 하면 요거 3개 정도 되겠죠.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삼겹살은 1인분이 우리나라 7% 기준으로 하면 이틀치입니다. 그러니까 1인분이 15%입니다. 15%. 1인분이 미국 그 10% 기준으로 해도 넘어갑니다. 삼겹살로 하면. 그러면 아까 그 10%로 제한해라 하면서 버터랑 소고기 많이 드세요 하면은 소고기 스테이크 버터 구이를 하면은 1인분에 그냥 10% 바로 넘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는 7%입니다. 7%가 요만큼이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삼겹살은 1인분이 이틀치입니다. 제가 100번 넘게 한 얘기죠. 그게 KDRI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자, 제가 처음부터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여기는 또 반대로 또 저쪽으로 너무 간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여기는 적색육을 좀 너무 적게 먹으라고 해요. 여기는 무조건 뭐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라. 환경 생각해서 네가 뭐 식물성을 75% 이상으로 유지해라. 독일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캐나다도 장난 아닙니다. 캐나다도 뭐 무조건 식물 우선이고, 일본은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이제 같이 만든 것 같은 느낌으로 거의 같고, 여기도 이제 거의 같고, 미국만 아예 다르다는. 미국도 사실은 같은데 이번에 그냥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도로 마지막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캐나다, 유럽은 너무 또 그쪽인 것 같은 느낌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는 좀 중립인 것 같고, 미국도 약간 중립이나 좀 그쪽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죠. 미국만 색깔이 다른 이런 지도가 되겠고, 전 세계 시기 지침 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닥터인요, 니만 모르는 거 아니냐? 지금 세계 지침이 바뀌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지도를 보시면서 저 현실을 좀 보시면 좋겠고, 이 지도 한 장에서 뭐가 진실인지, 누가 반대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그냥 제가 말을 안 해도 이 지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각자 모두 판단하시면 된다는 말로 오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미국의 식품산업 로비의 역사부터 해서 전 세계 시기 지침과 어떻게 다른지까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 오늘도 세 줄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